고기를 맛있게 먹읍시다. 고기를 맛있게 먹. 여유있게 먹은 적이 없고, 오래됐죠. 아침 건너뛰고, 점심 건너뛰고, 지금. 네. 야, 식사 시간 돼서 나가려는 손님 오는 거야. 그렇죠. 손님 만나고 있으면 다음 행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 이미 지내버렸어. 그렇죠. 식사시간 지나버리고. 그래서 도시락 시게 먹으려 하는데 또 행사가서 놔두고 나가고. 그래서 때로는 김밥을 사서 먹는 게 가장 제대로 챙겨 먹는 방법이 되었어요, 이제. 아, 차 안에서. 그렇지. 얼굴이 거의 반쪽 됐네요. 얼굴이 반쪽은 한 7kg 빠졌어요. 네프킨 좀. 네프킨. 아, 이모님, 네프킨 하나 주세요. 얼굴이 반쪽 됐네요. 얼굴이 반쪽 돼도 뭐 워낙 잘생긴 수려한 얼굴이니까. 그거는 극단이시고. 아니, 여군 선거에 나온 사람 3명은 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너무 가성비가 없죠. 누가 제일 낫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래도 그 중에서 김 후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그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일단 내가 왔으니까 김석겸이가 제일 멋지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김석겸 후보, 물론 요즘은요, 사실 이미지 정치가, 용모를 뭐 이렇게 막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케네디도 그렇고, 그래, 또,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렇고. 내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닮았다는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얼굴인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할아버지 얼굴인데. 젊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용모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둬야 내가 지금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번에는, 어느 면면을 봐도 일 잘하는 사람은 김석겸이라는 생각이 유권자들이 아마 아는 분은 알고 있었고 모르는 분이 많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제가요, 네. 아니, 얼굴 반쪽이 돼가지고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막 바로 했던데, 지금 이 4.7 재선거에, 남부청장 재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임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 보면, 이 선거에는 김석겸이 아니면 안 된다. 네네, 맞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는 당연히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당위성이랄까.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랄까.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거기 타겠네. 네. 그게 이제 잘 뽑을 테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견주어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와서 10년 되면 7급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경력자가 되는데, 7급 초임이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합니다.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령이 200몇십 개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한 개 사무를 처리하는데 법령이 서너 가지 접목이 돼야 됩니다. 한 개 법만 보고 하다가는 반판이 실수가 일어나고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되어 징계까지 먹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기면 웁니다, 울어. 직원들이 못 해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청장 4년 했다고, 구의원 했다고 행정을 하겠다. 그거는 민선을 안 뽑는 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킨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나, 저거 안 되나 하다가 안 된다면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커면 세창 냉동 창고 같은 오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세창 냉동 창고를 오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바로 그냥 세창 냉동 창고 이야기를 사실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으로 가서 현장 한 15명 참모들하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 팀장이 실제로 여기 되는 거냐 안 되냐 물으니까 불가능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거기 그 팀장의 상사가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된다고 김석겸 구청장 권한대행이니까 이 시점에서 안 된다 하면 그 일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그 자리에서 내 앞에서 본인이 아니고 화를 버럭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없는 땅, 세모로 난 땅, 다시 말씀드리면 세창냉동 창고는 냉동 창고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그 컨테인먼트 빌딩처럼 시멘트 벽이 1m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철거 비용만 해도 땅값보다 비쌉니다. 세창냉동 창고 주인이 특허 기간 끝나서 창고를 버리려면
땅값보다 철거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될 땅이 아니라 땅값은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그럼 세상행동이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정말 공무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철거 비용보다 뭐 이게 지금 이 철거 비용으로 치자면 이 건물하고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건데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나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 건데 다시 그걸 말하면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정 경력이 짧으면 방어 안 됩니다. 저 정도 관록이 있어야만 자초지정 앞과 후를 이야기하면서 해서 안 된다고 기관장 설득시킬 수 있지만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에게 밑비면 자기 진로가 인생이 무너집니다. 성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셀러리맨들입니다. 그 인사권자가 이거 무조건 해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할 사람이 쉽게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그래서 경력 4, 5년을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될 수가 없습니다. 1년짜리 구청장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의 대가가 돼야 되고 구정 전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을 모르면서 1년 만에 자기 창의적인 일을 해냈습니까? 들고 오는 거 되나 안 되나 묻다가 그럼 그렇게 하시오. 안 된다면 못하고 무조건 해. 크다가 오판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구청장이 세창냉동을 구입한 구청장이 다시 구청장이 되면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은 오판은 볼보듯 뻔하다.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뭐 꼭 이제 김석현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살짝 좀 디스가 나오네요. 이제 네, 저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이야기가 됐는데 네, 뭐 그러면 또 왜 내가 돼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있다면 그런 것도 있고. 예, 지금 울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전국적 세계적 상황은 울산만이 어렵다. 왜 2014년도에 울산에 조선 위기가 와서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구상하려면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겠습니까? 자동차, 조선화학이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데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있고 또 그전부터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주해 왔다. 저도 울산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만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위정자들이 잘못해 왔다. 미래 산업을 미리 키워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업무방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을 극복해 내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36년의 문제 해결 능력자입니다. 어려운 부서만 찾아내면서 일을 했다도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나보다 특별하다. 저는 36년 플러스 1년입니다. 36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1년을 스무스하게 연속적인 일을 하겠지만 새로운 사람이면 그야말로 1년입니다. 그 1년을 어떻게 할까를 전전긍긍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의 미래 초석까지 저는 다지렸다. 미래 10년의 디딤돌을 넣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김석겸 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김석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남구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정치인이 들어오면 남구민은 실험 대상이 되는 거 1년간. 이래볼까 저래볼까.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됐다는 거는 지금 시장도 정치인 아닙니까? 송철호 시장도. 이번 선거를 두고만 시민들이- 거론하는데 예. 행정과 정치가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가 오면 예. 처음에는 송철호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스스로 많은 고민에 빠지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또 제가 남을 탓하는 것 같아서 정치인을 송두리째 매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정치적인 것과 행정 경험이 뭐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때 행정 쪽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도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 또 반론을 제기하자면 아니 잠깐 예, 좀 거기 그래. 타니까 광역시장 아까 송철호 시장은 광역시장은 정치력이 더 꾸몄- 많이 예, 제가 포함되어 잘라드리겠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구정은 저는 행정이 한 80%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하고 구정하고 예, 또 다르다. 또 다르다. 기초행정은 시민과 밀착해서 시민을 만나는 그야말로 시민과 어우러지는 행정이라야지 큰 구상보다는 그게 더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 큰 구상도 미리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정치력이 드시면서 너무 행정가 딱딱해진다, 출신으로서는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남구청에서 기획감사실정을 4년 하면서 구청장의 정치력을 보완하는데
그야말로 많은 실적을 남겼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천천이 그야말로 죽음의 강이었죠. 그렇죠. 죽음의 그걸 생태 하천 사업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국토부 국장이 울산에 출장 왔을 때 바쁜 사람을 남구에서 점심 먹게 하면서 점심 먹으러 온 사람에게 이 여천천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다. 4대강의 모델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등등 해서 70억의 예산을 받아서 여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킨 게 제가 이 모티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태화강 심리대반 맞은편 남구 쪽에 현재 물 관람대 전망대 그 자리에 장례식장 허가를 하라고 법원 판결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경험이 없는 정치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대로 장례식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시항고라는 이런 다시 법률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재판을 되살려서 그 자리에 오늘의 물환경관이 있겠다. 장례식장 소송에서 제가 이겨냈다. 물환경관? 물환경관이 아니고 전망대. 태강 전망대. 태강 전망대. 예. 태강 전망대하고 주유소가 그렇죠. 그때 주유소 하던 분이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장례식장하게 지금 됐죠. 전망대 자리에 장례식장 허가하라고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그때는 뭐 우리 알기로는 김두겸 청장이 뚝심으로 그냥 버티고 당연하죠. 그래 했다라고 제가 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정치력을 보자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일을 했었다. 이래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일단 김두겸 청장은 또 정치인으로서의 예. 그런 큰 드라이브를 걸은 건데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김석경 후보가 좀 나름 잘 예. 이제 그걸 했다는 이야기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이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너무나 난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런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김두겸 청장이 걸고 가는데 제가 이 유난을 역할을 했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본인도 저도 즐기면서 일했다. 김두겸, 덕분에. 김석겸하고는 그 상도마차가 일단 해낸 일이네요. 네, 그렇다고. 두 분 이름이 비슷한데 어때요, 그거는? 예. 우리 마을에 가면 1겸부터 2겸, 3겸, 4겸, 5겸, 해겸, 달겸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시족들이 모여 사는 겸자 학렬을 그럼 일단 형제지간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시족 그거라. 예, 예. 일족이네, 그죠? 네. 정치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고기 식으면 네. 기름이 많이 좋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입에 고기 넣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그래도 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넣고 충분히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민성구청장에서 직원에 모시면서 민성구청장과 동고동락하다 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많이 했다. 또 그리고 제가 하던 업무가 어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그야말로 교통정책, 제가 울산에 트램 확정하는 결재를 송철시장으로 제가 결재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으로서 트램 구상도 제가 했고 그 과정에 많은 중앙정부의 발품을 팔았다. 또 자동차 조선 화학 실무사령탑이었습니다. 주력산업 고도화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내가 드세요. 엄청난 고민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국회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정부 관료 또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많은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눈 바 있기 때문에 행정관으로서 정치력을 이마에 갖춘 사람은 김석겸 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감각까지 이제 겸비를 해가지고 이제 정치로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갈게요. 너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너무 확 그냥 가버리는데 드라이브 너무 걸립니다. 일단 구청장으로서 스톱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 지금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한 어느 정도 됐죠? 제가 12월 22일 날 평생 처음으로 정치를 한다라고 입을 연 것이 민주당 입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당하고 며칠 됐죠? 얼마 안 됐죠? 예. 뭐 1월, 2월, 어떻게 3월, 보면 3개월 정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입당 원서에 이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뭐 그냥 당원으로서 또 남구 의원으로 또 우리 시의원 또 그래도 부의장까지 한 이명 의원 또 꺾었고 또 홍보소통위원장이죠. 박영우 위원장도 뭐 민주당원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꺾었습니다. 꺾었다는 게 뭔가 하면 뭐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됐는데 그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계속 갖고 있는 그 당원으로서의 이제 느낌 새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원으로서 이게 후보가 됐는데 요즘 가끔 보면은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고 그 파란 쪽 우리가 파란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빨간 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란 옷을 안 입고 평상복을 입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아니 그 저도 경험이 뭐 32년 32년 공직하셨다는데 저도 32년째입니다만. 그래 보면 아니 그 옷 안 입은 이유를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오해가 왜냐하면 오해는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게 뭐 외연을 폭을 넓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좀 당원으로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개 드시면서 멋지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런 이야기는 네. 민주당의 입당과 동시에 네.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료 출신이 온실에 있던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정치력과 투쟁심이 있을까, 행정을 잘 정치판에 살아남을 것인가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갈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을 가진 건 기정사실이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세를 낮추더라도 CS 행정중국장까지 하고 보훈장까지 했으니까 거기를 덜 숙인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숙여도 이설이 있을 거라는 염려는 하고 제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옷을 입지 않고 기자회견에 임한 사유는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때마다 저 뒤에 현수막을 통째로 벽 전체를 파란색으로 막습니다. 현수막을 거니까 이 파란 옷을 입으니까 하나로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 배경에 파란 옷에 늘 촬영을 하고, 마스크까지 하고. 예, 촬영을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똑같은 사진이 올라간다. 기자회견 100번에도 똑같은 사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다 벗었다 해야 오늘 새로운 거로 했구나. 쭉 보고 똑같은 사진을 또 뭐 기상기 올렸느라고 식상할까 싶어서 파란 마스크를 끼다가 하얀 마스크를 끼다가 등등 나름 저를 알리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과정이지 결코 민주당 파란색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가 내가 당원이 됐는데 파란색을 싫어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아니 뭐 내부적으로 다 그냥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쳤네. 당연히 그렇고. 그 내부에 이제 그 팀들이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권했네. 이렇게. 그렇죠. 예. 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화면이 기자회견을 10번 해도 똑같은 화면이 올라오니까 화면 보고 실제로 구독자들이 또는 시청자들이 제목 위주로 사진 위주로 보지 내용 세세하게 읽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 그리고 아까 뭐 또 민주당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경선 과정에서 저는 크게 표현하면 권리당원은 한 명도 모르는 가운데 경선에 임했다. 권리당원 50%, 시민 50%의 그 경선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 민주당원들과 소통했다. 또 당원이 스스로 찾아와서 본선 경쟁력 내지 남구를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당신이기에 당신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권리당원들이 우리 몇 명의 단체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하면서 찾아와서 저와 소통하고 함께 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또 권리당원 개개인 현장 분들은 몰랐지만 다행히 울산에 대한 애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공서를 드나드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늘 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사람들과 아주 따끈하게 교류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통로는 열려 있었고 연결고리는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착을 지금 완전히 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민주당의
민주당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구청 뭐 이게 직무 대행하면서도 야 이게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여러 단체들하고 또 이런 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봐도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야, 내가 그래서 웃습니다. 그때 나올 걸로 보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유권자들 아는 분들로서 얘기하고, 야, 김석겸이가 당신이네. 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예.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됐을까? 좀 지금이 불만이요. 그 전에 있는 청장이 뭐 지금은 이제 김진규 청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뭐 단체에는 뭐 예산을 안 내놔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직무대행하고 계셨는데 그런 불만 혹시 못 들었나요? 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 한쪽의 편향적인 방안은 저는 그런 사람 결코 아닌 거는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많은 남구민들 또는 자생단체와 만남을 가지면서 일한 이유는 크게는 구청장 공석에 따른 허탈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부구청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구청에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 발로 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사에 나는 모든 행정을 공무원 36년 했지만은 어떤 일이든 방향이 설정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로 뛰었습니다. 늘 일상이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구청장이 부재 중인데 부구청장 와서 앉아서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현장으로 많이 현장으로 뛰다 보니까 또 오해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예. 현장을 거기에 뛰다 대한 보니까. 오해를 풀자면 제가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12월 22일 날 아까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입을 내 생전 처음 열었습니다. 그 전에 정치한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경상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에서 후보군을 계속 거론한 바 있습니다. 내가 입을 띈 바가 없는데 참 느낌 이상했어요. 그래서 필이 왔네요. 필이 온 게 아닙니다. 거론을 하니까 거론하니까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가족들과 어느 과정도 있었고 애들이 특히 평생을 공직에서 나름 열심히 해서 잘 공직을 마무리했는데 대가 없이 이 정도 하시고 여유자적하면서 고향 시골 가서 거뒀던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형이 농사 짓고 있는데 같이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가서 형님하고 맡겼잖아요. 나누면 살자 이런 의견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아침 저녁으로 전화 와서 정치를 하라는 선배님들 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좀 해라고 남구를 제일 잘 알고 남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당신이 누가 봐도 당신뿐이다라고 이렇게 제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많이 움직였네. 정치를 안 하려고 제주도 신랑각시 한 달 피신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권유하는 분들,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에게 민주당 관계자 또 우리 남구 갑을 뭐 위원장이랄까 그런 분 또 시에 또 이래 또 어떤 지도자 등등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생각한 바도 없고 이 시점부터 그런 대상에서 빼주십시오. 또 언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후보를 빼달라? 예, 그래서 선을 안 한다고 단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다 한 적도 없었지만 언론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 시점에 또 많은 권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진짜 비겁한 남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가 안 된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속적인 권유가 있기 때문에 사나이로서 진짜 이래 계속 피하면 비겁한 사람이 되겠다. 김석겸이만이 남구를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다 하는데 행정은 내가 잘할 수 있지. 내 추진력도 있고 뚝심도 있고 진짜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 등등 지역 경제가 주력 산업이 참 침체되고 있어서 경제도 제가 자동차 조선화학 업무를 시에서 실무 촬영답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경제도 알고 행정도 알고 남구는 내가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신혼 살림도 차리고 내 집도 마련하고 미래도 나는 남구맨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고 여러분들이 권하는 모양이다. 더 피하면 비겁하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나서보자는 식으로 나선 겁니다. 그럼 지금은 나선 김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뛰는 정치인 되보자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시고. 예.
드시면서 제가 한 가지 얼굴이 반쪽되는데 고기라도 좀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자,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아주 민감한 질문들 5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뽑아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만 주십시오. 아, 제일 가운데 뭐. 가운데, 제일 가운데 뽑았습니다. 자, 남구가 울산의 중심입니다. 남구 울산의 중심입니다. 예. 자, 뭐 아까 이야기가 거의 다 된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잘 뽑았네, 그럼. 예. 아, 자, 32년 공직 경험을 이제 36년. 36년을 공직 경험을 제일이라고 일단 뭐 그 대행 현수막에 최고의 그걸로 해가지고 그 써놨는데요. 이제 후보가 공무원을 하면서 모신 뭐 옛날에 있는 그 관선 시장도 있었지만 예. 시장도 있었지만 모든 단체장들이 이번 송철호 시장 뭐 전직 남구청장 우리 김정길 청장을 제외하면 다들 보수당 옛날로 치면 민정당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까지 뭐 이렇게 오는 시장 구청장이었는데 이 공무원으로만 살아온 경험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겠나, 그런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나, 뭐 이런 걱정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아까 뭐 김두겸 총장이 뭐 하루에 얼마였죠 벌금이? 뭐 이렇게 돈을 3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발휘한 것인데. 그렇죠.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보수당 쪽으로만은 구청장하고 시장들을 모시고 지금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은 좀 다른 쪽이고, 이제 여기서 이 공무원으로만 해왔던 이게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점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요. 알만 낳는 이 암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아니면 뭐 사움닭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걱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보수 단체장만 모신 게 아닙니다. 심한구 시장께서 일할 때 제가 직원에서 아마 심한구 시장께서 심한구 시장이 뭐 그때 민주당이었나요? 민주당으로 당직을 옮긴 바도 아마 있죠. 그렇죠. 그때 뭐 신앙만 유치한다고. 그렇죠. 당직을 옮겼죠. 예, 같이 일한 바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기본 근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내를 권했느냐. 이 강한 공무원으로서 강한 추진력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했다. 저도 최종적으로 저 추진력 하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공무원 하면서 법상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또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당위성이 지금 무조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 진을 들었고, 그 과정들에서 뜻을 펼쳐주고 위선에 막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장이 되면 제가 공직 생활할 때 추진력 공무원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라고 평가받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추진력보다 더 배로 기관장이 되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뭐 공직,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정치를 뛰어들면 제일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모님, 그 부인이 뭐 이렇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힘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경험 참 눈실이 따끈해지는 과정. 그저께 저녁에 길거리 내가 명함 인사를 했는데 두 부부가 있었어요. 명함을 드리니까 한 분이 나중에 사모님한테 명함을 받았다, 공원에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참 공무원 36년이라고 작년에 퇴직을 하고 정치에 첫 입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럼 60년생이네요. 예, 기아도 그렇습니다. 네, 이래가. 아이고, 갑장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 네 분이 찍어 드릴게요.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박봉에 지금 내조한다고 여권 아내를 지금 제가 길거리로 내몬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 분이 찍어 드릴게요. 라는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네. 그렇듯 가족들의 만류가 있은 건 기정사실이고 또 정치 선배님들 권유하는 분들이 가족은 가정에 가면 따라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막무가내식은 원치 않았습니다. 가족들 아들, 딸, 식구 넷인데 언호를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네. 가족 회의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닌데 3대 1이 되니까 불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맨투맨을 했습니다. 각계격파를 네. 했네요. 아들이 퇴근할 때, 딸이 퇴근할 때 등등 만나서 아빠가 사실 제 활용품이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방해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 갈 길을 가라. 남은 인생 30년을 누워 있을까라는 질타를 하는데 내 인생길 따지만 남은 있기 때문에 내 갈 길은 내가 갈 테니까 응원만 해줘. 당신 애들 자기 갈 길 가라 해서 지금 애들은 공부하고 있고 또 서울에 가가 있고 등등 이래 자기 할 길하고 지금 선거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정치 선배가 이야기하듯이 가장이 가니까 따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먼동이 트기 전에 저하고 같이 이 피켓 들고 로타리에서 같이 절을 하고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캠프에 둘이 같이 나옵니다만 낮에는 제가 얼굴을 못 봅니다. 캠프 갔다가 울산 대공원 갔다가 태화강 갔다가 서남 호수공원 갔다가 계속 길거리에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고 밤 돼서 만나면 다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예. 주물러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이런 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뭐 서로 힘을 합쳐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 둘이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서동욱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김진석 후보가 있는데 이 두 후보의 장점이 뭔가 내보다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다. 그리고 이게 덕담으로 그 끝을 내도록 덕담으로 언유법을 쓰면 욕하는 게 되겠죠. 그거는 뭐 기술이고요. 네. 덕담으로. 네, 먼저 네. 김진석 후보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아까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동안 많은 선거에 출마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굴하지 않고 가족 만리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또 가정 살림에도 많은 피해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꿋꿋이 진보의 길을 또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어서 찬사를 보내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 표가 나누어지는 구도가 되면 힘들기 때문에 이 김석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동우 후보는 제가 그 학생고등학교 두회 선배입니다. 그런데 선후배간에 이 길이 잘라서 만나면 어색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 국정은 바꿀 수도 학정은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선후배간에 정 또 우리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저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데 서동우 후보가 장점이라면 장점. 크다. 뭐가 크다?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것 같다. 쉽게. 예. 일을 쉽게 한다. 하는 장점이다. 그 세세적이 생기지 않고 큰 결정을 쉽게 하는 것 같다. 이게 덕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결정을 쉽게. 하여튼 방금 처음 모두의 서창냉동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하여튼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 말고 이게 진짜로 동문으로서 또 오랜 시간 또 같이 계셨고 또 공직도 같이 그러니까 청장으로서 있을 때도 공직을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사람 괜찮다 하는 걸로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 하여튼 서동구 후보도 이 참 난세라고 할 수 있는 정치판에 들어와서 살아남은 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 특히 국민의힘은 많은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들을 일수에 물리치고 후보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로 판단합니다. 예.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제 두 분한테 덕담도 해주고, 네. 지금 또 페어플레이 하는데, 하여튼, 요번이 7.4 남구청장 재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선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출사표를 던지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는 선거이긴 합니다. 너무 이게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 챙기시고요. 요즘은 축구는 뭐 일단 적어놔야 되겠네요. 그 평생 아들과 같이 조기 축구를 하는 게 저 하나의 기쁨이었는데 지금 선거 때는 선거가 좀- 돼서 못 하고 있지만 저녁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 몸풀기 운동은 하면서 아침에 찬물에 샤워하고 나오는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끝까지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김석겸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책적인 토론이 아니고 정책적인 토론은 뭐 선관위에서 하는 정책 토론에서 하시고 민간적인 내면적인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로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일보 TV의 임기동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한번 잘 드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예. 네.